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봄에 먹기 좋은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인 참다랑어는 두뇌 발달을 돕는 DHA가 풍부하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고요. 키조개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철분이 풍부해서 동맥 경화와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릅은 비타민C와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염과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식당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외식업자에게 주방 공간을 빌려주는 공유 주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방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배달 인프라까지 구축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빌려주고 나눠 쓰는 공유 경제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공유하거나 차를 공유하는 서비스 등 공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나바다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와는 달리 IT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업계 역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공유 주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공유 주방이란 조리 시설이 갖춰진 큰 평수의 공간을 쪼개서 만든 주방들을 각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식업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 주방 서비스와 배달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So we are the largest cloud kitchen operator in Korea. We started operations in 2018 with our first facility in Gangnam. Since then, we've continued to grow, and we currently have 21 facilities and 500 kitchens across Greater Seoul. We help aspiring chefs and entrepreneurs quickly open delivery kitchens to share their food with the community. 우리나라에서 공유 주방이 확산한 이유는 배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유 주방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배달앱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배달 전용 공유 주방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So while food delivery has been common in Korea for decades, it's really become more mainstream globally recently. As more restaurants rely and focus on their delivery business, the cloud kitchen industry was born within the past few years. A cloud kitchen is a delivery-only kitchen that is optimized for efficient delivery operations. 공유 주방은 하나의 대형 주방에서 분리된 빌트인 공간을 각자 사용하는 형태라는데요. 특히 이곳은 단순히 공간과 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음식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거리 배달이 가능한 도심 내 소형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각 시설의 일정 공간을 대여하여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빠르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So we purchased our facilities, which have been fitted out with all the required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delivery kitchen operations, including appliances, equipment, and technology. All the things that are necessary for a restaurateur to operate a kitchen efficiently with minimal overhead. So the F&B industry is a very challenging market, so we also have a dedicated customer success team who work with our restaurateurs and share ideas to help them maximize their chance for success. Our motto is, we serve those who serve others.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어떤 배달앱이든 하나의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주방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데요. 음식이 완성되면 관리팀에서 주문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비롯해 배달이 가능한 모든 제품을 고객이 약 3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 사업도 진행해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데요. 저희 사업은 본사의 21개 시설을 활용하여 기존의 음식 배달 공유 주방의 컨셉에서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저희 사업부를 활용하여 제품을 배송해서 배달로 전환하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최종 고객 경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외식 산업의 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공유 주방.
이제는 배달 전용 공유 주방을 통해 살아남기 힘든 외식 시장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의 꿈을 이루길 응원해 봅니다. 저희 사업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를 유치하고 배달 권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 관악 지역에서 성공적인 런칭을 하였고 몇 달 내 강북 쪽으로 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까지 서울, 경기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하고 주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안 인테리어를 직접 꾸미는 DIY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 필요한 전동 공구가 경량화, 소형화되면서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드릴부터 커터, 고압 세척까지 가능한 멀티 전동 공구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접 발품을 팔아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셀프 인테리어부터 각종 가구를 손수 제작하는 홈 퍼니싱까지 집 꾸미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DIY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DIY족이 늘고 있는 이유는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 개성 넘치는 나만의 공간과 가구, 인테리어 소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러한 DIY 열풍으로 인해 구멍을 뚫거나 나사를 돌릴 때 필요한 공구들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최근 셀프 인테리어에 푹 빠졌다는 배웅빈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밖에서 잘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모임 같은 것도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셀프 인테리어, 다이라는 걸 찾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집을 꾸밀 수 있어 셀프 인테리어를 즐겨한다는 배웅빈 씨. 특히 전동 공구로 가구를 조립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데요. 그가 쓰는 전동 공구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멀티 전동 공구로 커팅이나 샌딩 등 여러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공구는 청소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바로 고압 세척 헤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터 헤드에서 고압 세척 헤드로 교체하고 호스를 껴서 사용하면 끝!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해 더러워진 방충망은 물론 묵은 때가 생기기 쉬운 화장실도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드릴이 원래 이제 가구 조립할 때만 쓰였었는데 화장실 청소할 때도 쓸 수 있어서 되게 실용성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전동 공구, 한 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1년에 설립된 회사로 가정용 공구와 소형 가전, 캠핑 제품을 기획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곳. 그동안 트렌디한 디자인의 소형 가전과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캠핑용품,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공구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주력한 아이템은 멀티 전동 공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공구가 선보이기 어려운 콘크리트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입니다. 시중에는 여전히 투박한 형태와 불편한 그립감을 가진 공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편안한 그립감과 유용한 부가 기능 중심의 상품 구성으로 공구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멀티 전동 공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벽을 뚫고 나사를 조인다는 단순한 공구 이미지에서 벗어나 커팅과 샌딩, 고압 세척까지 일상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춘 공구를 개발했다는데요. 특히 고압 세척 같은 경우 강력한 모터로 물이 분사되는 힘이 강해 자동차 세차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프레이 노즐을 돌려서 분사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 범위와 상황에 따라 폭넓은 선택도 가능하다는데요. 저희 멀티 전동 공구는 합리적인 가격과 사용의 편의성으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개의 본체와 배터리에 다양한 헤드 교체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쓸 수 있는 편리함에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고 전기가 없는 곳이나 야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인지 이용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집을 스스로 고치고 꾸미려는 셀프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동 공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커팅부터 고압 세척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멀티 전동 공구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욱 유용한 가정용 공구의 개발과 함께 전문가들도 만족할 수 있는 고사양 공구들이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항상 변화하는 시각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소비 경향이 산지 직송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선한 먹거리를 빠르게 주문하고 받아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품질 좋은 제품을 유통하는 산지 직거래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이란 친환경 농어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 유기농 수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 지역의 산지 직송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지 직송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직거래로 배송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유통 절차를 간소화해 생산자는 더 많은 수익을 돌려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유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산지 직송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산지 직송 플랫폼을 운영 중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토마토랑 시금치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게 이제 하루 출고량이 너무 많을 때는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받고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걸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좋은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 가치를 입증을 받으면 좋은 값에 또 고객님들은 좋은 상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라는데요. 때문에 도매상이나 소매상의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되어 생산자들은 인고의 노력으로 수확한 좋은 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매일 변동되는 농산물 경매가에 대한 고충 또한 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크게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간편 밀키트로 카테고리가 나뉜다는데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황보상원 대표와 협력 파트너들이 직접 동해 앞바다에서 조업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짭짤한 감칠맛이 나고 필수 아미노산과 키토산이 풍부한 홍게와 대게는 최소 3차에서 최대 5차에 걸친 엄격한 과정으로 우수한 상품만 선별해 수율이 높고 신선하며 품질도 좋다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대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맛있고 싱싱한 대게는 잎부분이 검은색을 띠는 반면 그렇지 않은 대게는 옅은 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게의 등과 배 부분을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것이 속이 꽉 찬 대게이며 물렁물렁하고 물이 나오는 것은 속이 덜 찬 대게라는데요. 이곳에서는 맛있는 대게를 산지에서 바로 자숙하여 배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산물은 유통 과정이 한 3일에서 5일 안에 이게 뭐 출고가 되지 않으면 거의 다 폐기 처분이 되던가 버려지게 됩니다. 농산물은 가공을 해서 또 이렇게 뭐 어떤 재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수산물은 결국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 목숨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회전이 되면 회전이 될수록 고객님들은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탱글탱글한 식감과 달달한 감칠맛이 일품인 꽃새우는 청정해 여긴 독도에서 당일 조업해 선별 작업한 후 최상의 선도 유지를 위해 산소 포장팩에 담아
고객의 집까지 배송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 신선한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을 구입한 고객들의 반응 역시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으며 재구매 문의도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농업을 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농사 일을 도와가고 그 다음에 어업을 약 15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저만의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아셔야 되고, 아시는 만큼 더 좋은 상품을 고르는 능력 또한 올라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상품을 파는 이 역할이라고 거기에서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 한 분 한 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때론 친구처럼, 때로는 형처럼, 누나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의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맛과 품질을 검증하여 믿을 수 있는 산지 직송 플랫폼을 통해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는 로망일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거 내 집 마련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으며 40대 이전에는 보통 월세나 전세 등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 형태로 계속 거주하게 되면 계약갱신 시 더욱 높아진 전세 보증금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라면 아이 학교 문제 등 여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내가 거주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강화된 세금으로 인해 집을 구매해도 고민인 경우가 많다는데요. 세금은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집을 가지게 되면서 내는 보유세, 그리고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절세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절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부동산 세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지난해 12월 8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시점부터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에 따라 12억 원 초과분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기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했다면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세액이 적은 쪽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주거시설이 뜨고 있을까요? 최근 도심권 아파트의 공급 부재와 높은 청약 가점제 및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높은 매매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아파트보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자유롭고 2, 3인 가구가 사용하기 좋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정부의 잇따른 아파트 집중 규제로 인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는 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및 실거주 의무 기간,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어서 투자 상품으로도 이전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입주를 하더라도 따로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어서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으로 투자자와 수요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최근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춘 오피스텔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풀 퍼니시드 시스템과
가사 동선을 고려한 디귿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 배치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라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요즘 오피스텔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화사한 마감을 선호하는 추세고요. 여기에 절제된 형태와 세련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레이 톤의 타일 시공으로 현대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볼 때는 내부 구조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는데요. 오피스텔 주변에 버스 정류장과 도시철도가 있으면 자녀 통학이나 직장인 출퇴근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기업 산업단지 등 탄탄한 배우 수요와 마트, 영화관 등 주변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호수공원이 인근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한편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알아볼 때 입지와 개발 상황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우선 입지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들어오려는 수요층이 많은지를 알아봐야 하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곳은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변에 학군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어떤지, 교통 여건이 괜찮은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아파트에 집중됐던 열기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 내부 시설부터 주변 인프라까지 잘 파악한 뒤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간의 기술력으로 고품질의 카케어 제품을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여가와 취미 생활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만의 차를 꾸미고 관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자동차 관련 산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튜닝 마니아들이 엔진의 출력을 높이거나 흡기 시스템 교체를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튜닝에 집중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튜닝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외관을 바꾸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드레스업 튜닝부터 자동차를 관리하는 카케어 제품과 각종 액세서리 용품까지 그 종류가 무궁무진해졌다는데요. 여기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고품질의 카케어 제품들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 월드 온리 제품을 공급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4개국에 영업 및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 제용 및 기타 다양한 기능성을 구현한 OPP 페트 필름, 신발용 접착제 및 외자 스트립용 코팅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곳.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술 경영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필름, 화학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프리미엄 카케어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제품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이 사라짐에 따라 카 매니아들의 관심은 카 디테일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측했고, 저희 회사의 우수한 자동차용 코팅제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카 디테일링 제품들을 개발하면 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디테일링 등 프리미엄 용품의 카케어 브랜드를 런칭해 새롭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링을 추구한다는데요. 연구 개발, 제품 생산, 품질 관리, 세일즈 마케팅, AS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시스템을 통해 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더불어 시장 자체를 키워가는 탑 브랜드로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케어 브랜드는 차 외장 및 내장 클리너와 타이어 광택 보호제, 그리고 유리막 코팅제와 소취제 등 12종의 카케어 용품 라인업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보통 카케어 제품들은 환경오염이나 VOC 문제를 야기하는 유성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에 저희 연구진은 수성 원료 또는 친환경적인 성분의 요소를 부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카케어 용품 중에서도 인기 있는 것은 셀프 세차 클리너와 퀵 디테일러라는데요. 셀프 세차 클리너 같은 경우 간편한 시공으로 차량 도장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용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셀프 세차 클리너는 적절한 세정 보조제의 배합을 통해 세정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건식, 습식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매우 간단한 작업을 통해 차량 외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때와 같이 매우 강력한 이물질이나 벌레 사체, 조류 분비물 역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세차 클리너는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생활화학 제품입니다. 퀵 디테일러는 노후화된 차량 도장면에 뿌려서 보호력과 광택력을 주는 제품이라는데요. 차량 도장면의 기본적인 물성을 좀 더 오래 유지해주는 천연 원료를 사용했으며 미세먼지가 차량 도장면에 흡착되는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퀵 디테일러는 초보자도 신속하게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천연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며 모든 유형의 도장면과 왁스 코팅막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면에 균일한 코팅층을 분배할 수 있으며 물이 도장면에서 바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극적인 물방울 비딩 효과 작용을 제공합니다. 자동차를 꾸미거나 새 것처럼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간편한 시공이 가능한 고품질의 카케어 용품으로 내 소중한 차를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샴푸, 철분 제거제, 프리워시제 등 출시 예정이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하이엔드급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카케어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탑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우리의 눈은 하루 종일 혹사당합니다. 이에 따라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력 교정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력 교정술 중에서도 각막 절삭 없이 시력 교정이 가능한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몸이 10량이면 눈이 9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은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량이 늘면서 시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통해 시력을 교정하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안경은 얼굴에 걸쳐야 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렌즈는 눈이 건조할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보통 눈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이제 안경을 낀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시나 난시, 원시가 있는 사람들이 안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력 교정술은 그런 분들이 안경 없이도 시력표의 1.0 시력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라식, 라섹과 같이 레이저로 각막을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 교정술이 있고요. 또는 눈 속에 직접 렌즈를 삽입하는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을 교정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수술이라는데요. 시력 교정술을 하기에 앞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시력 검사부터 각막의 두께와 동공 크기, 건조증 정도 등 약 60여 가지의 검사를 받은 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수술을 진행한다는데요. 시력 교정술은 크게 각막을 절제하는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과 렌즈 삽입술로 나뉘는데
최근 의료 소비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수술이 렌즈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력을 교정하고자 할 때 라식, 라섹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각막을 깎는 수술을 하기에는 각막이 원체 얇거나 각막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눈 속에 직접 렌즈를 넣어서 시력을 교정하게 되고 이거를 렌즈 삽입술이라 하고요. 렌즈를 넣는 위치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홍채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를 전방 렌즈 삽입술, 홍채와 뒤쪽의 수정체 사이에 삽입하는 것을 후방 렌즈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렌즈 삽입술은 각막 질환이 있거나 각막의 두께가 얇은 사람도 수술이 가능하다는데요. 특히 라식과 라섹으로 개선이 어려운 초고도 근시와 고도 난시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 우려 시 삽입된 렌즈를 제거해 안구를 수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렌즈 삽입술 진행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렌즈 삽입술은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세균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 일주일간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규칙적으로 안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드려 자거나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고 수술 이후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더라도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충격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외부 자극이나 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었다면 안과 전문의에게 정밀 검사와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시력 교정술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임성엽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력 교정술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이나 여행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가 불편하니까 수술을 결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면 더 예뻐지니까 미용적인 목적도 한몫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랑 안경을 같이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경에 또 습기가 차니까 수술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을 받았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그러니까 만 18세 이후부터는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게 최근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시력 변화가 없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안과에서 정밀 검사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0대에서 50대의 경우도 수술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는 그 노안까지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렌즈 삽입술은 레이저 시력 교정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렌즈 삽입술은요, 이 각막을 보존하고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각막의 최소한의 절개창을 만들고 렌즈를 삽입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 대한 우려가 없고 각막이 이제 약해지거나 할 우려가 없습니다. 네.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시력 교정술이 간단한 수술 같지만은 의사의 그 정성과 기술,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군데 이상의 안과를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정형용 임플란트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전에 없던 IoT 기기나 각종 융복합 장비가 생활 필수품처럼 빠르게 우리 삶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한 축으로 알려진 3D 프린팅 기술은 어떤 형태로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을까요? 3D 프린팅은 컴퓨터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재료를 적층하여 원하는 3차원 모형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제조 기술로 제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 전자,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의료진 및 환자 맞춤형 제품이 필요한 의료 분야에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생산용 3D 프린터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기관 창업캠퍼스 연계 신개념 의료기기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4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혁신적 정형외과 임플란트 개발을 위하여 3D 프린팅에 특화된 설계 및 제조 공정과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기술 혁신과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이곳. 자사의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정형용 임플란트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관절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형용 임플란트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형용 임플란트의 경우 기계 가공 기반의 전통 제조 방식에서 3D 프린팅 제조로의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 가공으로 제조할 수 없는 복잡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고, 특히 환자 및 의료진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를 위하여 3D 프린팅 제조 방식의 도입은 필수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의료기기 생산용 3D 프린팅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한 정형용 임플란트가 출시되며 제품의 경량화 및 골 성장 촉진을 위한 임플란트에 다공성 구조가 형성되는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다공성 구조가 골과 유사한 형상일수록 골 성장 촉진이 향상된다는 문헌에 근거해 골과 유사한 다공성 구조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코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3D 프린팅 제조 기반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정서 획득을 통해 3D 프린팅에 특화된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의료진들의 경우 경량화된 제품 및 골과 유사한 다공성 구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제품이 기존 기계 가공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밀도가 높아지고 소재도 다양해지면서 여러 분야와 융합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 앞으로도 인류에 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임도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계세요? 저희는 기계공학, 의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꿈과 열정이 가득한 석박사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회사에는 어떤 기술력이 있을까요? 정형용 임플란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속 재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인체에 삽입되어질 경우 골과 유합되어지는 골유합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또한 반영구적인 사용을 위해서 기계적 내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자체 기술로 개발한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여 기계적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 최적 공정 하에서 골 유합 특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골 유사 구조가 적용된 정형용 임플란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는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보니 연구자로서 시장을 이해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것과 실제 사업을 하면서 직면했던 시장의 니즈와 특성에 약간 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갭을 극복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현재 저희가 자체 개발한 금속 3D 프린터에 대해서 5월에 KC 인증을 확보하고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한 정형용 임플란트에 대해서 국내 식약처, 미국 식약처, 그다음에 유럽 인증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형용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매출 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금속 3D 프린터에 대한 브랜드 가치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속이 늘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장의 불편감이 계속되면 소화기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몸은 여전히 크고 작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현대인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바쁜 일상 속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점차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게 되어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화기 질환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능을 가진 장기 중 소화와 관련된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으로 불편한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화기 장기별로 식도질환, 위질환, 소장질환, 대장질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궤양, 위암,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같이 실제 장기에 병적인 구조물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구조적인 질환과 이런 구조적인 이상 없이 식도나 위, 장의 운동 문제로 발생하는 기능적인 질환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현대인들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강한 산성의 위액이 역류해 식도를 자극하면서 가슴에서 목까지 타들어가는 듯한 증상부터 목 이물감과 잦은 기침, 그리고 구내염과 소화불량, 호흡곤란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소화기관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날 때까지 음식물이 한 방향으로만 지나갈 수 있도록 운동하며 각 주요 연결 부위에 괄약근이 있어 역방향으로 음식이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괄약근들 중에서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을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의 기능이 여러 이유로 저하되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쁜 식습관과 비만율 증가, 스트레스, 수면장애 같은 여러 생활 습관으로 인해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내과 전문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을 얘기해 상담을 받고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는 식도가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역류성 식도염과 유사한 증상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핵심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계열의 약물이 핵심 치료제인데요.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프로톤 펌프에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내어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사 전에 먹을 것을 권장하고 증상의 심한 정도와 내시경에서 식도염증의 유무를 따져 4주, 8주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가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외에 위의 운동을 개선시켜 식도가 위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와 위벽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점막 보호제 등의 약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와의 체계적인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김영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치료 기간 동안 꾸준하게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이 치료 기간 도중에 증상이 좋아지면서 본인의 판단하에 치료 기간 도중에 치료를 이탈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환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본인의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약을 다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증상이 완화되는 정도도 약하고 증상이 잘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약을 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 분들의 경우에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해보면은 하부 식도에 이제 위산으로 인한 점막의 손상, 즉 미란이라는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거나 약의 용량을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 성분이 있어서 위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위산 역류를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튀김 같은 고지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녹차나 커피 같은 카페인 음식도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과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4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좌측으로 눕는 것이 위산 역류를 예방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본인의 위 용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위산 과도도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만의 경우 체중 감소를 통해 복압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소화기 질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위암이 암 발생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대장암 또한 증가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구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꾸준히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소화기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두통을 없애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이나 버터, 탄산음료와 같은 음식들도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자제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